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이 가능합니다. 주거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박PD의 부동산 매거진 박영신 소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생활용 숙박시설, 이거 한번 투자해 보시는 분들 있으실 거겠죠.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생활용 숙박시설, 이게 뭐냐? 숙박용 호텔하고 거주용 오피스텔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우리가 레지던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분위기긴 하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이 가능합니다. 주거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게 좀 단점이긴 해도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분양받아서 그냥 주거 용도로 그냥 임대를 놓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현재 법령 뜯어고치고, 그것 때문에 현재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보통 소형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10평 넘지 않는데, 부대시설이라든가 이 생활시설들도 깔끔하게 가구, 가전 이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풀옵션을 갖춰진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규모를 봤을 때는 규모가 좀 큰 걸 좀 보게 되면 부산 지역에 LCT 들어보셨을 거면, 해운대 LCT 시끄럽던 그 건물이죠. 거기에는 LCT 더 레지던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고급형 생활 숙박시설로 분양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2000년도에 최초로 생활 숙박시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생활용 숙박시설 호텔하고 다르게 현재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주택처럼 구분 등기가 됩니다.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거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 단기 숙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단기 숙박이 가능하다, 단기 체류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표방을 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단기 숙박을 막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100% 불법이다. 만약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징금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레지던스나 아니면 생활용 숙박시설을 분양을 받았다 쳤을 때, 현재 법령상으로 봤을 때 나라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생활용 숙박업을 신고를 하든가, 아니 아파트를 민박업으로 등록을 하든가, 아예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운영을 하세요라는 겁니다. 개인이 30호실 이상이라든가 영업 면적의 3분의 1 정도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탁업체한테 운영을 맡겨야 됩니다. 위탁업체가 위탁 관리, 위탁 임대까지 다 맞춰서 본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 물론 나는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고, 임대사업자를 내야겠죠. 현재 숙박업 관련된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에어비앤비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현재 80% 이상 다 불법이에요. 원래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령을 벗어난 그런 또 어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21년도 4월 달에는 정부가 생활용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실상 전용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점유신고가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령상으로 보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보게 되면 숙박업의 일반과 생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숙박업의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 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비교 한번 해볼게요. 호텔, 생활용 숙박시설, 그 다음에 현재 오피스텔, 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주택수에 포함, 호텔 안 되죠. 생활용 숙박시설 포함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포함되죠. 거기에 숙박 등록, 현재 호텔은 가능하고 현재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 등록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피스텔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운영하게 되면 불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숙박업자, 호텔, 그 다음에 생활용 숙박시설도 숙박업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이렇게 내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취사는 호텔은 안 되죠. 그렇지만 생활용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하죠. 오피스텔은 당연히 되고요. 등기는 호텔은 교분 등기가 안 되죠. 거기에 또 생활용 숙박시설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오피스텔은 당연히 될 테고요. 부대 서비스, 식음료 시설 등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호텔은 당연히 해주는 거고, 생활용 숙박시설도 그게 제공이 됩니다. 위탁업체에서, 운영업체에서 그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거기에 오피스텔은 안 되죠. 호실당 주차 기준을 보게 되면 현재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 3개당 1대, 객실 3개당 1대고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0.7대,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1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는 똑같아요. 4.6%. 단위세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실제적으로 현재 생활용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러면 당신들 그 주거용으로 쓰지 말고 오피스텔로 용도로 바꿔줄게, 한시적으로
이게 언제 발표된 내용이냐면 2021년도 10월 13일 날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2021년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 공고를 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정부에서는 뭘 했냐, 2021년도 10월 13일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발표된 내용에 2년 동안은 그러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꿔줄게.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가 없어 사실. 왜냐, 발코니 뿐만 아니라 현재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전용 출입구, 그 다음에 현재 주차,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의 규정에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꿔줄게. 왜냐면 이제 이거를 조금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민원도 워낙 많았을 테고요. 발표됐던 내용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대책 효력 발생일이 언제까지였냐, 작년 10월 14일까지였습니다. 작년 10월 14일까지였는데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작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14일까지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14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국토교통부는 현재 실질적으로 입장은 똑같아요. 입장은 신청 완료 시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부연 설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자체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절차상 누락이 있거나 개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지자체가 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남양주 같은 경우에 남양주 별내동 생숙, 힐스테이트 별내,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이런 것들이 생숙이거든요. 이 생숙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에 200명 정도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 불수리 등에 관련돼서 해당 관청을 찾아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남양주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왜? 안양, 안산, 인천, 부산, 여주, 제주 등은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 시점을 접수일로 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완료 시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손을 대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 내용을 보게 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제 벌금 매긴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겠다.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이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라 이겁니다. 이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이제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 형태로 임대를 놓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명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임대를 놓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이걸 현재 불법으로 해서 주거로 쓰고 있다면 이거는 올해 말까지 어떻게 정리하셔야 돼요. 앞으로 12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현재 실제로 숙박업을 등록을 하든가 아니 매도를 하든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할 예정인 분들, 이걸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덜컥대고 뭐 이제 대출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생활형 숙박시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건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완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